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장에 이제 미국 쪽에서 실적 우려감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시 정도인가요? 아침 9시 반, 9시 반? 최저점은 이제 뭐 코스닥 기준으로 9시 23분에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9시만 반 정도로 볼게요. 9시 반 정도까지 강하게 밀리면서 오늘 사실은 뭐 저는 739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열어줄 것으로 봤는데 그보다 더 위에서 741포인트에서 저점을 만들고 튕겨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이제 좀 튼튼하게 또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오전장에 240분봉 라인을 돌파를 하고 만드는 흐름. 자, 요거를 보고서 일단 돌파할 때 강한 힘이 실리는 것을 보고 오늘은 그래도 일부 바이오 종목이 어제 이제 정부가 바이오 쪽에 3조 원인가? 그쵸? 자금을 바이오 육성 자금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바이오 쪽에 호재가 생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세진 않아도 일부 대장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는 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중형주급에서 이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게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 주도주가 오늘 어쨌든 대형주가 됐든 중형주가 됐든 연속적으로 좀 생길 거라고 봤는데 요 때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나타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중소형주급에서는 이수앱지스가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이런 것들이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에이티젠이나 평소에 잘 안 움직이던 것들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온 것들이 좀 많이 걸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꾸준히 지금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 골고루 바이오 제약주들이 끼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골고루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누적되면 어디에 좋아요? 코스닥 지수에 긍정적인 현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무너지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현상. 미국의 어떤 위협적, 어제 이제 미중시가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미국의 어떤 선물과 소식들, 어떤 미국의 내용들, 뭐, 언론의 내용들이나 선물지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일부 잠깐 영향을 받을지언정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명확히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코스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어제와 다르게 이제 중소형주급 종목들은 조금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던 것들은 아마 생각보다 재미없던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오늘 평상시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들 위주로 혹은 위험한 종목군들, 실적 시즌에서 사실 딱히 지금 매매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많이 올라온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ED 같은 거, 뭐 ED나 오늘 뭐 다른 거 뭐가 동전주들 중에서 올라오고 세미콘라이트 이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평소보다는 어제보다는 혹은 엊그제보다는 조금 뭐 지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움직이는 게 이만큼 움직이는 날이었다면 오늘은 뭐 이만큼만 움직이는 그쵸? 전체적인 종목 중에 그쵸? 수급이 뭐 이런 날 나머지 자금은 대형주가 조금 더 힘을 받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뭐 종목들 보유한 게 좀 올라가는 게 좀 있었겠죠. 평소보다는. 어쨌든 지수가 일단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과정입니다. 골디락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아니지만 왜냐하면 좀 각도가 좀 깊어요. 각도가 좀 높고 그냥 천천히 우상향 반등하는 과정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보일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변동성을 이제 곧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장이 언제 멈출지 몰라요. 오늘 멈출지 내일 멈출지 일주일 뒤에 멈출지 뭐 10일 뒤에 멈출지 모릅니다. 다만 멈출 때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급격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그날 결정이 되겠죠. 근데 하방으로 가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시 천천히 받치고 다시 각도를 줄여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 자체는 예전보다 내성도 세졌고 좀 강해졌어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어지간한 상태의 악재를 만나도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성질이 좀 강할 겁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개인 매도, 코스피도 개인 매도세를 보였고요. 아침에 살짝 겁을 준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시장이 아침에 20, 30분간 강하게 투매가 강하게 좀 꺾이면서 오히려 개인들은 사다가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여기 주황선 보시면 이게 개인 매수선이에요. 아침에 이 지수선 검은색 내려갈 때 개인들이 잠깐 슬쩍 사다가 결국에는 개인들이 아유 무서워 좀 올려줄 때 팔아야지 하면서 좀 많이 팔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언제 이제 시장이 출렁일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 대응 준비하시고요. 개별 악재가 생겨서 떨어지는 것들은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당장 뭐 결정을 못 할 만한 종목들은 이후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다음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종목들을 분산 투자, 분할해서 사시는, 나눠 사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분할 매수의 중요성. 그러니까 뭐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매도하면 실제로 수익이 나면은 더 좋죠. 한방 전략 좋죠. 한 방에 사가지고 한 방에 수익 나면 좋아요. 어디까지나 수익이 연속적일 때 얘기입니다. 수익이 10전 10승을 할 때 얘기입니다. 10전씩 승할 수 있어요? 100전 100승 할 수 있나요? 이럴 때 얘기예요. 한방. 게임할 때 얘기입니다. 게임할 때 얘기예요. 게임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분산 투자, 분산 분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산 분할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수익금 여기다 써드릴게요. 수익금 상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셉니다. 내 계좌에 맨날 보유한 거 수익 매도한 거는 다 지금 넘어가 있죠. 매도한 거는 수익 실현한 거는 다 이미 수익 내역으로 넘어가서 오늘 보이지가 않아요. 이 뭐야 오늘만 안 보이면은 되는 거야. 이거 오늘 보이질 않아. 그래서 뭐 다 나 손실 난 거 같아. 지금 보유한 거 수익 난 종목으로 보유한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파란 게 더 많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잘라냈으니까. 그리고 뭐 보유한 건 비중을 줄여가는 게 수익으로 보유하는 거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자산은 늘어났어도 얘 때문에 지금 심리가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 내가 돈이 올라가고 있으면 내 돈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이게 내 원금,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심리예요. 여기서 깎이면 원래 한두 달 전보다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은 것 같아. 이런 어떤 이게 개인들이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게 내 원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익금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그 수익금을 지키기 전에 수익금을 상쇄를 하면서 심리를 계속 평상심을 유지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평상심을. 어떤 방식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A 종목, B 종목이 있어요. 나는 요게 뭐 이렇게 있고 요게 마이너스 20%를 갖고 있고 요게 마이너스 200만 원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는 뭐 거의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뭐 이거는 그냥 전문가가 됐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종목은 내가 플러스 10%가 됐어요. 수익이 났어요. 이게 플러스 100만 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계좌에 났어요. 이걸 수익 실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번 거,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내가 부담스러워. 이거 잘라내야겠다. 100만 원치 잘라내면 되잖아요. 일단 100만 원치 이걸 잘라내세요. 그럼 얘가 100만 원에 해당하는, 만약에 1000주가 있으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500주를 잘라내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바뀌겠죠, 계좌. 현재.
500주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요거 500주를 매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00만원 까이고 우린 100만원 번 거 다시 0으로 제로 베이스 만드는 거예요. 오늘 손익 총합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 고생하던 거 없어질 때까지 이런 걸 하면 이거 위험에 대한 비중도 낮춰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매매 자금이 지금 내가 번 거 10%를 더해서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 20%. 예를 들어서 비중이 똑같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야 20% 200만원, 그쵸? 비중이 똑같이 10%. 그러면 이거를 좀 지우고 해볼까? 클리어. 자, 비중이 똑같이 10%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20%짜리를 반을 잘라내면서 그리고 수익 낸 거 비중이 10%에서 10% 수익 난 거를 다 잘라내면서 생긴 거는 현금이 11%죠. 그쵸? 10% 수익 난 게 1%가 더해지는 거니까 현금이 11%가 생긴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0%짜리가 20% 손실 난 거를 반을 잘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걸 뭐 좀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자금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게 1000만원이었어요. 여기도 1000만원이었어요. 그쵸? 1000만원에서 10%를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얘는? 1100만원이 현금이 생겼어요. 내가 새로 다시 다른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자금이 1100만원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반을 잘랐어요. 1000만원이 지금 800만원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20%니까. 800만원으로 됐던 게 반을 잘라냈어요. 800만원을 깜빡깜빡 보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을 잘라내서 지금 내가 400만원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럼 뭐예요? 400만원을 잘라냈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한 현금이 생겼죠. 새로운 현금이. 그럼 얘는 다시 800이 아니라 400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겠죠. 반을 잘라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나는 오늘 10% 수익을 냈지만 1500만원의 새로운 자금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얘에 대한 고통도 반으로 줄였어요. 심리 개선됐죠? 아, 나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죽겠어. 나 저 종목 진짜 치워버리고 싶어. 다른 거 수익 잘 나는데 왜, 아유, 저것 때문에 진짜 속상해. 근데 심리도 치유됐죠. 얘에 대한 부담률을 줄였습니다. 부담률. 그리고 오늘 수익 난 거는 오늘 수익 나서 어우 좋아 다른 종목으로 사서 또 다른 거 수익 내야지 하는 신규 프레시한 종목을 할 수 있는 신규 자금도 1.5배가 생기는 효과가 나요. 그쵸? 1500만원이 생겼잖아요. 난 1000만원짜리 하나 매도했을 뿐인데 1500만원이 생겨서 한 종목을 사고도 이 종목을 산 만큼 사고도 더 반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걸 사거나 다른 종목을 치료하거나 웬만한 괜찮은 자리가 나온 것을 치료를 하러 가거나 혹은 새로운 종목을 더 사거나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깁니다. 계속 이렇게 수익을 상쇄해 나가야만 오래 롱런할 수가 있어요. 심리를 계속 평상심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수익금 상쇄할 종목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수익 상쇄할 게 없어진 것 같아. 이제 이 정도면 내가 기다려볼 만하다. 비중도 적고 이 정도야 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10월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더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혼자 하셨든 간에 뭐 어쨌든 이걸 보유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상쇄할 게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수익금 계좌를 따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수익금을 지키고 빼내서 계좌를 분리해서 이거를 수익금으로 만든 어떤 포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또 혹은 적립식으로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추후에 또 오늘 말고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수익금 운용이나 적립식을 하기도 전에 일단 내 계좌를 깔끔하게 정돈시키는 게 중요해요. 정돈시키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익금 상세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수익 올라오는 거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돈 5만원을 수익 실현하셨다면 5만원을 까는 습관화하세요. 5만원을 까서 새로운 현금을 돌리고 다음 추천주 새로운 종목, 새 종목이네?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많이 내려갔던 종목이 설령 올라올지언정 그 과정 속에서 내 심리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심리가 살아나야 심리를 지키고 있어야 내 마음을 자신감 있게 만들고 있어야만 다음 매매도 수월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을 반드시 해보시고 반드시 습관화를 하세요. 습관을 만드세요. 습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제가 다시 언급을 또 매일마다 안 드려도 항상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받고 종목 받고 이제 그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으로 줄기세포나 치매 이런 쪽에 나중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 뭐 마이크로바이옴 최근 연구하는 거 등등 너무나 많은 일반 제약 또 그리고 임상 과정에 있는 것도 좀 봐줘야 될 것이고 희귀질환 등 골고루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고루 좋은 흐름 보일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에 또 새로운 바이오 종목들이 탄생할 것이고 주도 종목이 그런 것들을 좀 흐름을 보면서 또 미리 잡아갈 수 있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다음번엔 이게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미리 잡아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